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5월 29일 지니틱스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려면 얼마만큼의 거래량이 필요한가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공식처럼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대략적인 정도 데이터를 보고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고, 전반적으로 오늘 이슈 사항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야 될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랑 제가 두 번째 내용 적은 이 내용에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요인들 한번 살펴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내용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앞선 거래에서 얼마만큼 고점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고, 유의미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영상 마무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슈상 있었던 부분은 어저께 엔비디아가 또 장중에 7% 급등을 했다라는 뉴스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이 도대체 지니틱스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좀 하실 수는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엔비디아 한 종목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되게 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는 이 AI를 대표하는 대표 아이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이 반도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 엔비디아 분위기 따라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어제 미국 장 주식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 한국 장 증시가 열렸을 때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시장 수급과 관심이 많이 모여들게 된다면 전방 산업인 반도체 산업 자체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좀 엔비디아를 지켜보자라는 생각입니다. 7% 상승을 했는데, 이제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제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 칩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점이 있고,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 그리고 액면 분할, 여기도 적혀 있지는 않지만 배당금을 150% 상향을 하면서 주주환원 정책을 또 펼쳤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다우지수 편입 가능성 등 이러한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지표라고 한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현재로서는 당분간 금리 동향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반도체도 결국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는 엔비디아가 좀 중요하다라고 전방산업이 했지만, 그 더 앞선 선단에 있는 중요 지표라고 한다면 결국에 금리의 영향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금리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반도체 종합기업에서 투자나 생산량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결국 금리에 따라서 뒤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 팹리스 기업들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금리의 동향을 잘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동향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가는지를 좀 잘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투자가 활발하게 해지고 후반 기업들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 자, 근데 금리 이러한 부분들은 그 시점에 인상을 하느냐 혹은 동결을 하느냐 인하를 하느냐 하는 것보다, 그 시기에 앞선 몇 달, 한 지금이라고 치면은 이제 남은 게 6월, 7월, 9월이 있는데, 이 남은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을 때 주가가 움직인다. 그래서 그 시점을 어느 시점인지 예상을 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11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저는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9월 달보다 한 3개월에서 2개월 정도 앞선 시점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11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다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할 건데 그거에 대선 앞선 이제 FOMC 회의에 9월에 사용할 카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부분은 저의 추측인 거니까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다음 달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의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또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에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거래량 같은 경우는 좀 발행 주식수랑 유통 주식수를 좀 파악하는 게 1차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발행 주식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3,600만 주, 그리고 유통 주식수는 2,400만 주인데,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3분의 2 정도 되는 67%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유통 주식수를 왜 확인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보통 고점 거래량이 유통 주식수 한 바퀴일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근데 지니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앞선 거래량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정말 어마무시한 거래량이 나오게 되었는데 1억 3천만 주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통 주식수의 5배, 6배 되는 5바퀴, 6바퀴 되는 수준으로 거래가 발생이 되었다 보니 이때 당시에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이런 많은 거래량이 발생이 됐다 보니까 여기가 충분한 이제 고점 위치였지 않았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시점이 21년도니까 거의 3년 동안 계속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상태인 거고, 최근에는 거래량이 좀 미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0만 주 정도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 유통 주식수 대비하면은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최소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바퀴, 그러니까 2천만 주 정도 이상은 거래량이 나와줬을 때 의미 있는 상승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상승이라는 것은 앞으로 추세 전환을 되고 여기가 바닥이라는 구간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높은 확률의 지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금리,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 정도 유통 주식수 한 바퀴 정도 되는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그때 조금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제가 얘기한 부분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항상 주식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고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에 대한 반대적인 생각도 같이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또 다음번 추세 움직임이 보여졌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리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